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제죠.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저항 운동. 이 부분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건 NSCA, 그러니까 미국 근력 및 컨디셔닝 협회의 CPT나 CSCS 관련 자료들이에요. 상당히 공신력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목표는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령대별 또 성별에 따라 저항 운동을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핵심만 딱 뽑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결국 당신의 운동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살펴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성별 차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자료를 보면 뭐랄까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이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 영향 때문에 여성분들보다 절대적인 힘, 그러니까 순수 근력 자체는 좀 더 강한 경향이 있어요. 이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죠.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도 알고 있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다음인데요. 적절하게 훈련을 받는다면 자기 체중 대비 근력이 얼마나 느는지, 이걸 이제 상대적 근력이라고 하잖아요. 아, 상대적 근력. 네. 이 상대적 근력 향상 가능성은 남녀 간에 사실상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여성분들은 근력 운동 효과가 좀 덜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맞아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료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와. 그럼 프로그램 짤 때 단순히 남자니까 이 정도, 여자니까 이 정도 이렇게 무게를 정하는 건 별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보다는 개인의 현재 능력이나 운동 목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개인 맞춤의 중요성은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대별 접근에서도 중요하겠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동 청소년기 저항 운동이요. 이것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꽤 계시거든요. 성장기에 혹시 안 좋을까 봐. 맞아요. 성장판 다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요. 네. 근데 NSCA 자료를 보면요. 올바른 자세랑 기술을 배우고 또 전문가가 잘 감독하면요. 이게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뼈 건강이나 근력 발달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해요. 아, 긍정적이군요. 네. 중요한 건 막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게 아니라 정확한 동작을 익히고 또 재미있게 하는 거겠죠. 근데 자료에서 안전하다고 해도 부모님들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혹시 NSCA에서 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제시하나요? 예를 들어 무게는 어느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든지. 네. 그런 우려 때문에 무리한 중량보다는 기술 숙달을 먼저 강조하고요.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격 있는 전문가의 지도가 필수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아, 전문가 지도.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적절한 감독이랑 프로그램만 있다면 성장기에 하는 저항 운동은 장점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령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 노년층으로 가볼까요? 근감소증, 사코페니아 예방에 저항 운동이 필수라는 건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걸 막고 근력이나 균형 감각, 골밀도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데 정말 중요해요. 이게 결국 낙상 위험도 줄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활동적인 노후를 위해서요. 근데 여기서 진짜 좀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냥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오, 어떤 점이요? 노년층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근력 향상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상당히 많이요. 네, 흔히 나이 들면 힘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와, 그건 진짜 희망적인데요? 뭔가 고정관념을 떼는 결과네요. 맞습니다. 결국 보면 저항운동의 기본 원리, 뭐 예를 들어 근육이 성장하려면 점진적으로 더 큰 자극, 과부하를 줘야 한다는 이런 원칙들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본 원리는 같아요. 하지만 최적의 효과를 내고 또 안전하게 운동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연령, 성별, 그리고 뭐 건강 상태나 운동 경험 같은 개인적인 요소를 정말 섬세하게 고려해야 해요. 네네. 운동 종류나 강도, 빈도, 휴식 시간 같은 모든 변수들을 그 사람에게 딱 맞게 조절하는 것. 이 자료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 개인 맞춤화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결국 저항운동이라는 게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냥 남들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스마트하게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 즉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거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이런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점들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장기적인 건강관리 계획이나 운동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정해진 루틴을 따라하는 걸 넘어서 왜 내가 이 운동을 이런 강도로,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스마트한 운동의 시작이 아닐까 싶네요.